오늘은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이석증은 원인이 없습니다. 제가 어지러우니까 왜 생겼지, 왜 생겼지, 왜 생겼지 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는 그리고 어떻게 진단 치료하는지는 지난 영상 몇 개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거면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석증은 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시작을 하고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움직일 때 눕거나 고개 돌리거나 짧게 어지럼증이 있는 게 특징적인 병이고 주로 위장장애, 즉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잘 동반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상세하게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의 이석증, 내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석증은 여기 전정기관,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정기관 중에서 여기 뇌 안쪽에는 이석기관, 그림에서 보듯이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털 위에 끈적끈적한 젤리 성분 위에 이석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 이석이 한 번씩 떨어져 나오는 게 문제고, 그 떨어져 나와서 여기 공간에 있을 때는, 이 공간에 있을 때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석이 우리가 주로 누워 잘 때 이쪽에 있는 방구리관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구리관은 원래 물이 차 있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머리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파악을 하는 기관인데,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무거운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이 굴러갈 때마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몇 바퀴 돈 것처럼 느껴져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석증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원래 붙어 있어야 될 이석이 좀 한꺼번에 많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일 거고요. 거기 있는 이석이 이 방구리관 안으로 잘 들어가는 상황이 두 번째 요인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를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증의 원인 첫 번째, 바로 원인 미상입니다. 원인이 없다. 이게 전체 이석증의 55%를 차지합니다.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기껏 설명한다면서 원인이 없다고 하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이석증 환자의 많은 수는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굳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석증이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내가 자꾸 이석증에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이석증은 재발을 잘 하니까 이석증 한 번 있고 그 다음 이석증 사이에는 깨끗한데 나는 계속 이석증 환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석증은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를 신경 쓰시면 되지, 내가 어지러우니까 왜 생겼지, 왜 생겼지, 왜 생겼지 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이석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잘 생기니까 미리 너무 걱정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제 생각인데, 이석증이 그러니까 재발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석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 빠지고 새로 나듯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녹아서 없어지고 일부는 새로 생성되고, 그런 순환 사이클을 계속 그리는데, 이석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이 방구리관의 모양이 이석증이 잘 생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입구가 넓다든지, 누워있을 때 이 각도가 돌이 잘 굴러가게 생긴 각도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으면 분들은 더 잘 재발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인 없이 생기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 말씀드릴 여러 원인들 중에서 우리가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신체 활동 부족, 그리고 장기간 누운 자세입니다. 내가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이석의 돌은 잘 떨어져 나오고 잘 뭉쳐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이석, 이제 생성, 흡수 사이클이 더 활발해져서
생성이 잘 되고 또 떨어져 나온 것들은 잘 흡수가 되는데, 활동이 부족한 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이 뇌 속에 많이 남겨져 있다가 우리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약 2.6배 정도 이석증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석증이 한번 생기고 나서 이후에는 이석증이 움직일 때 심해지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1, 2주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최대한 열심히 일상활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석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누운 자세, 아무래도 이석이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자세가 오래되다 보면 이 안으로 이석이 굴러갈 확률이 올라가겠죠. 제가 흔히 보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허리 수술을 한다든지 목 수술을 한다든지 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몇 날 며칠 누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석증이 많이 생겨요. 장기간 누운 자세를 취하셔야 될 때는 바로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도 누웠다가 왼쪽으로도 누웠다가 이렇게 자세를 자주 바꿔가면서 누워 계시는 게 좋고요. 꼭 누워 있어야 되는 질환이 있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게으르다든지 기분이 우울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활동을 해주시는 게 이석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석증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상황 혹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경우,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잠을 늦게 잤다가 일찍 잤다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식습관이 불규칙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귀 안쪽의 컨디션을 나쁘게 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석의 컨디션을 나쁘게 해서 이석증을 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겼다, 좀 낫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교정을 하고 하시는 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머리의 충격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이석증이 매우 흔하고요. 격한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권투 같은 걸 한다든지 수영을 하다가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여기 있는 이석이 잘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와서 있다 보면 이 안으로 잘 들어가겠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격한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 수영을 하고 나서 이제 이석증이 생긴 분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도 그런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수영하고 나서 이석증이 생겼는데 수영하면 안 되나요? 수영을 하셔도 돼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활동 부족이 오히려 이석증을 더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많이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석증 예방에 크게 도움됩니다. 운동 직후에 이석증 생기는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시던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이석증 재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골다공증과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여기 있는 이석도 일종의 뼈 부스러기, 칼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결국 칼슘의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석이 더 많이 부스러져 나와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남성분들도 나이가 있으시면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면 더 많이 부족할수록 이석증의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이 한번 있었던 분들은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는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시면 좋아요. 먹는 약이든 주사든 보충을 해주시면 이석증 예방을 100%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편두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편두통과 이석증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편두통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석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석증의 위험을 올리는데,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가 과민해지면서 이 뇌 주위의 신경이라든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로 가는 혈류에도 분명히 편두통에 의해서 혈류 장애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도 어지럼증이나 이명 같은 증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귀 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석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미세 혈액순환 장애를 잘 일으키고 뇌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혈액순환 역시 장애를 일으키면 이석이 더 잘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석증을 더 잘 유발하게 되죠. 여덟 번째는 뇌 질환입니다. 뇌라고 하면 귀 안쪽에 달팽이 관과 전정기관이 포함된 이쪽을 얘기하는데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전정신경염이나 아니면 메니에르병 같은 이런 뇌 쪽의 질환들은 이석의 컨디션에 영향을 줘서 이석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검사를 했는데 이석증이 나와서 이석증을 치료하고 보니까 그때 보이지 않던 전정신경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 상황상 전정신경염이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석증이 생겨서 이석증을 또 따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제 환자를 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원인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신체활동 부족이나 장기간 누운 자세, 세 번째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네 번째는 머리의 충격,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이나 비타민 D 결핍과 관련된 칼슘 대사 이상, 여섯 번째는 편두통, 일곱 번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미세혈액 순환 장애의 원인들, 여덟 번째는 염증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뇌 질환들이 이석증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이석증은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요새 열심히 규칙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석증이 2번이나 왔습니다. 물론 그 무렵에 마신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영향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석증은 원인이 없고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석증이 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던 대로 신체활동 열심히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석증의 방지를, 재발을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